이런 영숙님의 선물은 영식님한테 호감을 표시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평생 함께하는 배우자를 구하는 거잖아요.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꼭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로운 클래스는 단순 오락이 아닌 이로운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운입니다. 오늘은 영숙님, 영식님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조금 더 영숙님 관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영숙님은 원하는 남성상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리더십 있는 분을 좋아한다. 뭐 분위기도 좋게 잘 만들고 모임을 주도하고 이런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단지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요. 영숙님은 무언가 리더십 있게 자신을 이끌어주고 자신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원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영식님이 제가 봤을 땐 나쁘지는 않지만 영숙님과는 어느 정도 결이 맞지 않는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애정을 느끼는 포인트들이 다양해요. 한 가지로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매력이 있는 남자도 어떤 여자분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대부분 여자들이 별로라고 여기는 남자분도 어떤 여자분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애정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순자님은 외롭지 않게 내 옆에 있어주고 내 얘기도 잘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기를 원해요. 그런 남자분께 애정을 느끼고요. 그런데 남자는 자기 얘기만 하는 걸 좋아하고 자주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그 남자는 이 여자분의 부족한 부분,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분은 내가 배우고 존경할 수 있는 분을 원해요. 그런데 남자는 시시콜콜한 얘기만 하고 가볍고 농담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렇게 되면 여자는 이 남자에게 애정이 깊어지지 못하는 거고요. 다시 영숙님, 영식님으로 돌아와 보면요. 영숙님은 제가 보기에 좀 더 깊은 거예요. 깊은 얘기를 나누길 좋아하고 좀 더 철학적이거나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영숙님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사전 인터뷰 때 명상을 꾸준히 한다고 했거든요. 이 명상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삶의 진리, 감사, 깨달음, 사랑, 이 사랑도 얕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란 무엇인지 이러한 가치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 이런 쪽에 관심도 많을 뿐 아니라 시시콜콜한 농담이나 가벼운 주제에는 크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식님이 대화는 잘하고 또 질문도 잘하지만 이런 영숙님의 애정 포인트, 관심 포인트를 제대로 건드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깊은 영숙님의 진면목을 방송에서 볼 기회조차 없는 거고요. 저번에 해서 영식님이 무슨 영화 좋아하냐 물었는데 영숙님이 라라랜드를 언급했거든요. 그랬더니 영식님이 라라랜드 좀 결말이 별로지 않아요? 둘이 결국 잘 안 됐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숙님은 반대로 나는 그래서 그게 더 인간적이었고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식님이 이걸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요. 그게 무슨 인간적이야. 인간적이면 해피엔딩이어야지. 지금 영식님은 영숙님이 무엇을 즐겨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명상을 즐겨하고 어느 정도 그런 깊은 대화를 좋아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영숙님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인간적이면 해피엔딩이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혹시 어떤 점이 조금 인간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리더십 있게 영숙님의 깊은 생각을, 가치관들을 이끌어내주고 서로 공유하고 느끼길 원하는데 너무 농담식으로 가벼운 거예요. 영숙님도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무언가 배울 만한, 깨달음을 줄 만한 그런 깊이 있는 분을 영숙님 본연 속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영식님이 34개인가? 연애 초기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질문들 보니까 어떨 때 감사함을 느끼냐, 어느 정도 철학적이면서도 그런 깊은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데이트 이후에 영숙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호감이 상승한 것 같다. 영숙님은 역시 이런 깊고 철학적인 얘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명상을 즐기고 꾸준하게 한다고 하시더니 역시 깨달음 공부, 마음 공부에도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지만 이번 회차 보니까 영숙님에게 아직 영식님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으이구 우쭈쭈쭈 마치 어린 남동생 보는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식님이 너무 얕고 가볍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영숙님 성향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영숙님이 바라는 남성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때로는 진지하게 깊은 대화도 나눌 줄 알고 조금 더 무게감도 있는 남자분이 영숙님 남성상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이런 깊은 대화를 하고 깨달음에 관심 있는 남자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모태솔로이신 것 같아요. 단지 영숙님이 눈이 높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영숙님만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깊고 뭔가 자기 성찰이 된 남자분이 워낙 드물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영숙님을 대할 때 영식님이 너무 많은 확신을 준 거예요. 말투나 행동뿐 아니라 직접 말까지 했잖아요. 만난 지 하루 만에 난 100% 확신이 든다.
확신을 주는 행동이나 말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확신은 더 이상 상대방을 궁금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 부담스러운 선물들, 이런 것들이 커지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영숙님이 고백도 받고 이것저것 선물도 받고 나서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받아서 뭐 줄 건 없고 하면서 영식님한테 선물을 건넸잖아요. 이런 영숙님의 선물은 영식님한테 호감을 표시한 게 아니에요. 영식님이 준 것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부담을 줄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은 영숙님이 바라는 욕구와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랑이든 연인이든 결혼까지 가려면 내가 어떤 성향의 이성을 만나야 나의 욕구가 채워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알게 되면 왜 이 남자는 애정이 안 생기는지, 이 남자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애정이 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성에게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서 애정이 생기고 끌리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결혼하기 전에 무언가 시작하면 끝을 잘 못 내는 편이었고요. 추진력도 좀 부족했어요. 조금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면도 좀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삶에 열정이 있고 진취적인 여성분에게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열정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런 여자분, 무언가 내가 배울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여성분에게 끌린 거예요. 나는 이런 분과의 만남에서 나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고 나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그런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물론 외모를 가장 많이 봤죠. 제 아내도 이런 클래스 제 영상을 많이 즐겨보더라고요. 결국 스스로를 잘 알아야 자신과 잘 부합되는 이성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결혼은 평생 함께하는 배우자를 구하는 거잖아요.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꼭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성에 대해서 내가 어떤 면에서 애정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뒤에 노래 나올 때 제 얼굴을 꾹 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